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2 단원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 첫 번째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중성이라는 것은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파동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3-1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퍼져나가면서 흐른다. 근데 반대로 입자성은 우리 알갱이 있잖아. 그 입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좀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파동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3-1에서 빛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 매질이 달라질 때, 그쵸? 원래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얘가 이렇게 꺾였어. 그쵸? 꺾이는 게 바로 굴절이잖아. 근데 뭐 한다? 일부는 이렇게 반사되기도 하잖아.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고. 이거는 파동일 때만 설명할 수 있죠. 왜? 입자일 경우에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튕겨 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파동성은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돼. 이거는 파동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동성이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거 있잖아. 영의 간섭 실험이라고 해서 이중슬릿 기억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중슬릿. 선생님이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물결파가 온다 치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간섭 또 회절을 한다고 했잖아. 이거는 뭘로만 설명할 수 있어? 이거는 파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죠. 왜? 입자로 그러면 그냥 통과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파동성은 이렇게 뭐 굴절과 동시에 반사가 일어난다. 또 간섭과 회절.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거 영의 간섭 실험 이 실험이 파동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간에 무슨 의문점이 생겼냐면 파동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매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 빛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올 때 매질이 없단 말이야. 그쵸?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상의 물질, 매질인 에테르라는 존재의 실험을 마이커슨하고 몰리가 실험을 했지만 결론은 뭐였었죠?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줘서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입자성은 우리가 빛 직진하는 거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우리 빛이 이렇게 직진하잖아. 이렇게 입자가 직진한다. 입자가 직진한다. 그쵸? 광자가 직진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입자로만 설명할 수 있죠. 왜? 파동은 우리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가잖아. 그러니까 이 직진을 설명하는 거는 사실은 입자로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쵸?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뭐냐면 광전 효과예요. 광전 효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요 사이에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들어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마이컨슨하고 몰리가, 그쵸?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파동이라고 했는데 빛은 파동이 하려면 매질이 없네?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혹시 파동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였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입자의 증거인 광전 효과를 설명하고 정리를 한 거죠. 아, 빛이라는 것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전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겠다는 거야. 그래서 입자성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어. 입자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다 한번. 자, 금속 표면에 자 여기 밑에 금속 표면 있죠. 금속 표면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쏘아줍니다. 빛을 이렇게 쪼여줬을 때 금속 표면에서 여기 안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면 우리가 광전 효과. 그래서 빛광 전자가 튀어나온다. 빛이 쏘였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효과를 바로 광전 효과. 근데 요 특정 진동수가 바로 뭐냐면 분턱 진동수. 다른 말로 한계 진동수. 이 금속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보다 큰 진동수를 빛으로 쪼여줘야지만 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광전일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갈 거 아니야. 튀어나갈 때 요 나오는 속도 있겠죠? 그거는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광전자라고 합니다. 빛에 의해서 방출된 전자를 광전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안에 있는 전자를 속박된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들에 의해 약하게 속박돼. 요 플러스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 결합 에너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 결합 에너지 요게 바로 그걸 끊고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끊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속마다 일함수가 있다는 거야. 이 전자를 결합 에너지를 끊고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냐. 그걸 이게 일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전자 방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일함수 W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금속마다 고유한 값을 갖고 있겠죠. 뭐 A 금속, B 금속, C 금속 다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아까 전자가 튀어나온다며 그 전자가 튀어나오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빛 에너지가 있겠죠. 빛 에너지가 갖고 있고 일함수 뺀 만큼이 바로 튀어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렇죠? 여기 한 50만큼 돼 있대. 그럼 50만큼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50은 100 빼기 5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랑 비례하면 진동수랑 비례한단 말이야. 진동수랑 비례한다고 했죠. 플랑크 상수니까 진동수로 바꿔야겠죠. 근데 얘네들이 뭐 한다? 는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수값을 찾은 게 플랑크 상수값이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함수는 이 플랑크 상수에다가 뭐 한 거? 이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 곱한 거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튀어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에서 이함수만큼 뺀 만큼 됐다. 그래서 HF 빼기 HF 제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나와 있는데요. 자, X축이 진동수고요. Y축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금속에서 튀어나올 때 요거 있죠. 요게 바로 뭐냐면 한계 진동수. 요거 이상 돼야지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빛을 내가 F로 쪼여줬어. 그러면 그때 나오는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이 된다. 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요만큼 쏟았어. 그럼 튀어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때부터 튀어나온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전효과 기본적인 이해를 했고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주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면 빛의 세기와 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잘 나올 텐데요. 빛이 세다라는 의미는 밝다. 빛이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어둡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 밝다, 어둡다는 밝은 빛, 어두운 빛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빛이 있을 때 얘는 더 많은 광자가 나오는 거고 얘는 광자가 조금 나오는 거죠. 빛의 입자가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광자수, 즉 빛의 입자수로 세기를 결정한다는 거죠. 눈부셔라는 건 광자가 더 많이 온다는 뜻이야. 알았죠? 그 에너지, 아까 에너지에서 어떻게 했죠? 이 빛 에너지는 바로 진동수에 필요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붉은 빛과 푸른 빛 있죠? 붉은 빛, 푸르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 진동수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 푸른 빛이 더 진동수가 더 크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다. 즉 얘가 더 에너지가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진동수랑 관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전효과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금속 빛을 쪼아줬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은 광전효과. 그렇죠? 그때 빛의 세기, 빛의 에너지 나왔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결과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광전효과 실험 결과가 있는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쪽 거는 파동으로 설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얘는 입자로 설명했을 때.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해서 왼쪽에 있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는 거고요. 얘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을 파동으로 볼 때, 파동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연속적인 에너지 흐름이야. 그래서 이 파동설에서는 빛 에너지는 아까 이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했었죠?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얘는 아니야. 여기서 빛 에너지는 세기가 위에서 결정되는 거야. 빛이 세다면 에너지가 세다는 거. 아까 구분했잖아. 얘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파동성일 때는 빛 에너지는 세기에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야.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빛을 쪼여줬을 때 전자가 튀어나간다 그때 조건이 뭐였어? 이 금속이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보다 커야 된다. 진동수가 더 커야 된다고 했잖아. 즉 여기 갖고 있는 일함수, 즉 일함수보다 더 큰 에너지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광전자의 발동 조건은 이렇게, 그렇죠? 빛 에너지는 일함수보다 커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반면에 왼쪽은요 파동으로 설명할 텐데요. 자,
빛의 세기가 충분히 강하면 광전자가 즉시 방출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금속이 있고요. 여기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색 빛을 이렇게 요거는 빨간색 빛을 이렇게 충분히 강하게 쬐어주면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근데 실제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 빛의 세기가 충분히 강하면 광전자가 즉시 방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진동수랑 관계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리고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런 거죠. 빛의 세기가 이렇게 증가한다면 이 나오는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아니죠. 왜?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랑 관계 있는 거야? 이렇게 관계 있었잖아. 에너지랑 진동수랑 관계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기랑 관계없고 이 세기가 증가하면 운동이나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거죠. 왜? 세기가 증가하는 광자의 수가 더 많이 온다는 거거든. 그만큼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간다는 거거든요. 이거랑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은 광자 수가 증가하고 광전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운동에너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광전효과의 실험 결과로 입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빛의 세기가 매우 약하면 시간 지연 후 광전자가 방출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축적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전자는 즉시 방출하지 않는다라는 게 파동설이야.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아니잖아. 그렇죠? 실제로는 진동수가 뭐 이상이면 무조건 튀어나오고 바로 튀어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빛의 진동수가 특정 값 이상이면 즉시 방출하는 거죠. 빛의 세기와 무관하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주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광전효과의 실험 결과를 파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입자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광자는 한 개당 HF의 에너지를 갖는다. 자, 그래서 한 개의 이 에너지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프리커시는 이렇게 람다 C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 하나 나와 있는데 광자 한 개당 광전자 한 개가 충돌합니다. 1대1로 충돌하는 거죠. 만약 10개 있으면 10개가 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갖는 빛에 의해서 광전자가 방출하는 거죠. 한 개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를 갖는 빛에 의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진동수의 빛을 쪼여줬을 때 세기가 셀수록 아까 정리했는데 광자가 더 많다는 얘기야. 광자가 많다는 게 1대1로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더 많은 광전자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이 진동수는 바로 광전자의 방출 여부. 진동수가 더 한 개 좀 더 크냐 작냐를 통해서 방출 여부를 알 수 있고 따라서 튀어나오는 그 운동 에너지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광자 수, 이 세기로는 광전자의 방출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세기가 세다면 더 많은 광전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은 다 끝냈고요. 옆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거 있죠? 파동성과 입자성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설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광다이오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이오드가 뭐였었죠? 다이 두 개의 극이라고 했죠? P형과 N형 또는 PN 또 NP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게 바로 다이오드인데요. 그거를 그렇죠? 빛을 쪼여져서 전류가 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바로 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시켜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합니다. 그럼 N형에는 뭐가 있죠? 전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양공이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빛을 쪼여졌을 때 그렇죠? 이 전자가 광전 효과에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있는 빛은 여기 있는 한 개 진동보다 커야 되겠죠. 자,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서 전자가 이동하고 전류는 거꾸로 흐르는 거죠. 이렇게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N형에서 나와서 저항을 거쳐서 바로 P형으로 들어가는 거고
전류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되겠죠. P형, 저항, N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광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뭐 태양 전지에만 사용되는 거죠. 우리 태양 전지에서 빛을 쏘아줬을 때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거잖아.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거의 광다이오드인데 이거를 어디에 사용되냐? 바로 뭐냐면 CCD, 전화 결합 소자, 뭐 CCTV 뭐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광다이오드가 수백만 개 있는 거야. 그것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요거에 의해서 뭐 한다? 우리가 전자가 흐르면서 우리가 그 전기 신호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광다이오드로 빛이 입사하면은 광전효과가 일어나서 정자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각 하소마다 하나하나가 하소야. 각 하소에 발생하는 전하의 양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서 각 하소에 도달한 빛의 세기에 대한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암을 표구하고 거기에다 색 필터를 집어넣어서 뭐 한다? 우리가 색깔까지도 RGB, 레드, 그린, 블루 집어넣어서 레드 통과하게, 그린, 블루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서 우리가 색깔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빛이 들어와서 렌즈에서 모아지거나 그렇죠. 그래서 CCD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를 만든 다음에 바로 저장하는 게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색깔 표현하기 위해서 색 필터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로 구분하여 통과시켜주는 필터죠. 그래서 우리 우공비 문제 풀어보다 보니까 요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레드, 그린, 블루죠?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은 노란색의 색깔 나타나고 빨간색, 파란색은 자홍색, 초록색, 파란색은 청록색, 그리고 다 합하면 흰색이 나타나는 게 바로 빛의 삼원색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파장이 가장 제일 길죠. 에너지가 가장 작아요. 반면에 파란색이 가장 에너지가 짧게 크니까 파장이 짧겠죠. 이것도 우리 문제를 알아야지만 시험 문제에서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 뭐 좀 문제지나 교과서 보면은 이 전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렇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